네, 개장하고 9시 30분 1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재건과 함께 정유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50일이라는 관세 제재 위협이 있었죠. 하지만 이게 좀 잘 안 먹힌다고 해야 할까요?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10일이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낸 건데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간밤에 유가도 좀 움직였어요. 관련주 대응은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지금은 그냥 단기적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 이슈다.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을 정말 받고 싶어 합니다. 노벨 평화상. 그렇죠. 노벨 그쵸? 평화상. 꼭 받겠다고 했잖아요. 노벨 평화상이랑 전쟁이랑은 좀 말이 안 맞기는 하죠. 반대죠. 네. 반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압박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휴전이 나올 가능성? 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재료성으로 악재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올랐어요. 유가가 올라오면 무슨 얘기를 한다? 인플레이션 아니냐. 그렇죠.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근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유가 자체가 지난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 때 당시에도 75불 넘어서 딱 80불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서 더 못 갔잖아요.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막 발바닥에 흙 뿌려져 있는 진짜 딱 하나 있는 지뢰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밟으면 큰일 나는데 땅덩어리가 너무 넓은 거예요. 밟을 가능성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든지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무력으로 제압을 했지만 러시아는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르고 달래고 막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 반복적인 뿐이다. 그래서 시장은 휴전 쪽으로 확실히 관심도를 높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8월 1일 관세 협정 이후에 뭘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휴전 협정 그리고 뭐 북한 이야기 또다시 노벨 평화상을 원하는 듯한 이런 형태의 흐름을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 오히려 저는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석유주들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석유주요. 한국 석유 먼저 보고 한국 석유부터. 한국 석유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한국 석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한국 석유. 오늘 되게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장초반부터 좀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단편적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어떨까요? 바로 확인해 보실게요. 네. 자, 아침 기간 넥스트레이드로 17%가량 상승 나왔습니다만 네, 이렇게 윗골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정말 위험하고 유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80불 넘어가는 건 딱 하나의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최근에 EU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 논의 자체는 계속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당장에. 네. 근데 최근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모습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유럽, EU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파병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파병을 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3차 대전?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것만 안 나오면 됩니다. 이게 최악의 지뢰, 딱 하나 있는 지뢰라고 말씀드린 건데 밟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능성 자체는 낮다.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지뢰가 터지지 않는 한은 전쟁은 큰 악재로서 발휘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윗꼬리를 만들고 눌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일단 분위기는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은 건설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현재부터는. 현대건설 한번 좀 보고 넘어갈 텐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강한 상승세 올라간 분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건설이나 재건 쪽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방연스럽게 건설주들의 수혜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정도까지만 좀 참고하시면서 유가는 80불 넘어가는 이런 정말 큰 악재성이 아닌 이상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법인세 차감. 이걸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증시 내 법인, 기업들의 계속해서 상승세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큰 악재가 아닌 이상은 현재 시장은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는 점까지 꼭 참고하시면서 해당 이슈는 말씀드렸던데 그건 그냥 산발적인 내용일 뿐이지 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이거 다음에 또 북한 이야기나 또 나오지 않을까. 네. 나올 때 됐어요. 8, 9월 사이에서 아마 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7월에 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8월 초반부터 9월까지 북한 관련 이슈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전쟁 관련 이슈는 단기성 이슈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매크로단에서는 유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오늘장에도 72층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 시점에는 71,800원 선 지나가주고 있어요. 또 간밤에는 일론 머스크 CEO가 이재용 회장과 화상 통화를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X에 올리기도 했는데 삼성전자의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이거 시가총액 상위 내에서 현대차, 기아차 빼고 저평가라고 이야기 받고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수주 이야기 그리고 퀄컴 수주도 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기대치 자체는 좋아요. 좋은 상황인데 삼성전자 이쯤 오면은 슬슬 추가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긴 합니다. 오늘 특징 종목이 딱 두 개예요. 삼성전자랑 그리고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그렇죠. 이 두 개의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 두 개의 종목 공통점이 바로 미국 내 상장 기업인 AMD입니다. AMD. AMD.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래픽카드나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이강 체제 누굽니까? 이강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엔비디아랑 AMD입니다. 그래픽카드 시장. 그리고 CPU 시장 하면은 이강 이쪽 다르죠. 인텔, AMD입니다. 자, 그 AMD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번에 AMD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 상향이 나왔어요. 200불까지. 200불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기존 목표가가 175불이었는데 200불까지 올라온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일 종가 기준 177불이에요. 자, 그래서 왜 갑자기 AMD랑 연관성을 붙이냐라고 네. 하시면은 AMD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장세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랑 AMD랑 차트적으로 비교하잖아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흐름이요? 그렇죠. 이제 과거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네. 종목들, AMD, 인텔 이런 종목들이 레거시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AI를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집행을 한다라고 해도 그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 반도체들 바닥권 심리와 회복세 심리 기준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MD 차트를 월봉으로 좀 먼저 보면서 넘어가실게요. 네. AMD 차트요. 네, 제가 AMD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네. AMD 목표가 상향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덕전자는 어떤 건가요? AMD랑 MLB 기판, AI를 통한 MLB 기판 납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거 2년,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 상황에서 AMD가 올라오니까 대덕전자도 어제 별로 좋은 실적이 안 나왔죠.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장비주들, 레거시들은 아직도 안 좋다. 실적 봐라. 계속해서 이거는 바닥 심리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안 좋은 거다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AMD랑 삼성전자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네. 차트끼리 비교요? 네, 그대로 겹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좀 두껍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 텐데 네. 빨간색으로, 네, 더 빨간색으로. 가자. 빨간색으로 네. 보여드릴 텐데 주가 자체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AMD나 인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바닥권 내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펼쳐주고 있다시피 지금 확실히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연관성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갔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완전 갈린 상황이에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AMD입니다. 삼성전자 HBM 같은 경우에도 AMD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HBM 판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나요? AMD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아니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지금 AMD나 삼성전자, AMD의 목표가 상향치 목표 이슈로 인해서 같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이미 5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2만 원 가량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는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덕전자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입니다. 현재 16%가량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기준으로는 어닝 쇼크 나왔어요. 누가 갑자기 오늘 대덕전자, AMD 갑자기 상향가 이슈 나와가지고 MLB 기판 AMD랑 연 이어 붙여가지고 갈 거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실적이 안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장에 돈이 있구나. 돈이 있기 때문에 있구나. 자금의 순환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가는 거예요. 꺾이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따라서 매도를 합니다. 지금 확실히
과거 내에서도 20년도, 21년도 때 시장 내 자금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레포트를 쫓아가는 형태가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형태는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아직도 실적적으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금리 구간까지 넘어가는 이후에 저평가 구간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에 넘어갈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당장 AMD와 연관성을 붙이는 종목들 오늘 기준 내에서 반도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유동성이 좀 원활한 시장 안에서 레포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AMD, 대덕전자까지 함께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 모두 다뤄봤는데요. 오늘 들어가 볼 추천주도 궁금합니다. 과연 오늘 다뤘던 반도체 안에 있을지 혹은 또 재건주 단기성으로 들어가실지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강세 보이는 종목 조선주, LNG, 알래스카 아니면은 농축산물 전체적으로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쪽 섹터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방산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9,71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휴니드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휴니드요. 휴니드입니다. 관세 협상에서 죄송합니다.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 말씀 전해드렸었던 거 조선, 알래스카 많잖아요. 네. 거기서 최근 이제 다음 이쪽들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시켜드렸었던 게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 조지아 공장 관련주들 소개시켜드렸었고 그리고 다음이 보잉입니다. 보잉. 맞아요. 트럼프 보잉. 시기 최대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미장 안에서. 정말 최대 수혜주라고 생각해요.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투기 수주권도 최근에 올라왔었고 네.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보잉 비행기는 왜 팔아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편해요. 보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 내에서 계속 올 초 3월 달부터 사우디에서 보잉 비행기 구매한다는 이야기, 전투기 구매한다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보잉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보잉이 2018년도부터 여객기 사고가 꽤 있었잖아요. 네, 737편 이런 항공편들. 그래서 여객기 사고 때문에 사실 실적이 6년 동안 별로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들어 누워 있었던 상황인데 전일 기준으로 보잉 실적이 발표가 나왔고요. 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준 덕분에 실적 회복세가 명확하게 확인됐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전술 통신 사업 및 글로벌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 휴니드 그리고 다른 종목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퍼스텍 이 두 종목이 바로 보잉 관련주입니다. 보잉은 부품 관련주고 휴니드 같은 경우에 보잉 지분 관련주입니다. 2대 주주예요. 11%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잉 여객기 지금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다음은 바로 중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네.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서 휴전 기간을 오래 갖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 협상 카드로 보잉기에 대한 구매 수요를 측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 내 카드 내에서 보잉과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6년 만에 최대 매출 실적 기록했다. 흑자로 전환 돌리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난 고가 넘어가는 1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8,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장 휴니드 편입해 보겠습니다. 보잉과 함께 연계해서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상방 열어두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